자, 김영란법이 시행일을 이제 딱 3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헷갈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는지를 놓고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김영란법은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상당한 당분간 한동안은 뭐 법 처음 적용인데다가 네, 워낙 그렇죠. 대상자가 많아서 좀 혼란이 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네. 그리고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된다. 뭐 배우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누가 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례를 보면 이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나.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직 무언가 법이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는 처벌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사회상규에서 봐줄지 예. 그게 아직은 전혀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뭐 여러 가지 내가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라면 네. 과연 그럼 나는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사무실에 그렇죠. 걸린다는 건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입장 다르고요. 네. 또 삼성병원 입장이 또 다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립대병원 다르고 그렇죠. 또 사립대병원 다르고요. 네. 또 일반 병원이 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다 고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일단 장민정 앵커가 그게 네. 좀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인끼리는 옛날 벤츠 검사가 그래서 네, 빠져나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벤츠를 줬는데도 사랑했어요라고 하니까 빠져나갔답니다. 자, 그러면 썸 타는, 이른바 썸 탄다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연인 관계예요. 예. 그럼 딱 직무 관련성 있죠. 그렇죠. 변호사와 검사니까 네. 검사의 사건에 사실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또 변호사다 보니까요.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까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5만 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쉽게 말해서 상식에 반하지 않으니 그 정도는 봐준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썸을 탄다거나 네.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짝사랑의 선물을 보낸다거나 나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네.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진짜 짝사랑하는 거 주변 사람들의 지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네. 자, 근데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물인데 밖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가 이제 3만 네. 원인가요? 네.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내가 이제 둘이 같이 먹었어요. 네. 근데 2만 원짜리 밥을 시켰는데 네. 이 차를 가서 뭐 생맥주 한 잔 더 네.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그러면 합쳐서 4만 원이 되는 네. 겁니까? 아니면 각각 2만 원이니까 괜찮은 겁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제일 정확하게 한 7시쯤에 저녁 식사를 2만 원짜리를 먹고 예. 다음 날 새벽 1시에 생맥주 2만 원치를 먹었으면 날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렇게 연속되는 관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식사비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합쳐서 4만 원이니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2만 원짜리 밥 먹고 2만 원짜리 생맥주 얻어 먹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사 먹은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했다. 네. 그래서 집에서 거하게 이거 했다. 네. 그럼 그걸 뭘로 원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걸 딴 데서 사 먹는 시가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김영란법 적용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분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집에서 거하게 지금 제가 초대를 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러면 재료비 영수증 있죠. 네. 영수증에 첨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판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바깥에 사 먹었다면 10만 원짜리 아니야. 근데 집에서 보니까 3만 원 아니니까 이거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지만 예. 그거는 실제로 비용이 투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영수증을 잘 첨부하시면 그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경우는 그렇게 이제 들었지만,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에는 네. 자, 위반자를 이게 유리하게 보호를 판단하는 하는 거죠.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라고 네. 어느 정도 입증을 해주면 그래, 그 정도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일단 넘어가 준다. 네.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대학 명예교수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신분인데 네. 명예교수 아버지는 10만 원, 기간제 교사 아들은
7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온다면 이렇게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요. 명예교수 아버지가 받은 10만 원짜리는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왠지 될 것 같죠. 근데 예. 안 됩니다. 근데 기간제 교사면 왠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힘든 교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네. 분들인 것 같은데 기간제 교사인 아들이 받아온 7만 원 이상의 선물은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에 보면 겸임교원하고 명예교수 예. 이 경우에는 교원 외로 분류를 합니다. 겸임교수와 명예교수는 교원이 교원이 아니고요?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시간 강사분들 있죠. 예. 시간 강사분들도 아직까지는 교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등교육법 이제 개정이 돼서 2018년부터는 이제 시간 강사는 교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 명예교수하고 겸임교수는 안 되고요. 예.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예. 이건 원래 그 전에 교원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으로 규정돼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영란법으로 따지면 명예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는 포함이 됐죠? 됩니다. 유치원은 왜 포함이 됐냐 했더니 그 정부에서 돈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일부 자금 지원 받는 거. 그것 때문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교육기관 종사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 다른 법의 근거 규정 등을 통해서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교원으로 볼 수 있으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교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 조직에 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청원 경찰, 국회에 있는 청원 경찰 또는 뭐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직 청소 용역 분들 이분들은 해당이 돼요? 그분들도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네, 지금 일단 그 공무원 지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일단은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청탁받을 게 뭐가 있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 PD 그다음에 뭐 앵커도 있고요, 기자도 있고 기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앵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PD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뭐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들,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 뭐 방송 작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일단 방송 작가분들은 포함 안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 직원들은 포함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 지금 카메라를 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정기 직원이라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 돼요? 네,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앵커도 프리랜서 앵커가 프리랜서 있잖아요. 앵커는 포함이 안 되죠. 그건 언론기관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뉴스를 해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기관 종사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PD, 기자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방송 작가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네, 상당 기간 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파워블로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내 거 좀 잘 좀 내 제품 좀 잘 좀 써주세요 하고 사실상 지금도 돈 받고 쓰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협찬 받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포털 사이트나 지금 말씀하신 파워블로거나 언론 유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파워블로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이렇게 줬다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형법에 보면 배임수재죄라고 있어요. 배임수재죄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현재 김영란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배임수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그렇죠. 법이 아니라 김영란법 5만 원 대상은 아니라는 넘었다고 겁니다. 지금 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그렇죠. 따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을 아까 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선물 하나 이제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5만 원이 넘나 안 넘나 이제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선물 줄 때 가격표 붙여서 안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백화점에서 사면은 7만 원. 근데 마트에서 사면은 3만 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품 품질에 따라서 사과. 그럼 이걸 뭘로 기준을 하죠? 일단은 보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 이게 마트에서는 3만 원, 백화점에서 6만 원인데 제가 마트에 사서 예를 들어서 앵커님한테 보냈어요. 왜 보내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내가 산 금액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가끔 이제 가격표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백화점 가면 6만 원 하는 것 같고 마트 가면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 4만 원짜리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유리하게 판단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미묘한 정도 가지고는 사실 김영란법을 들이대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나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하나 시행하는 취지가 일반인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거 제약하자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벤츠를 받았는데도 아유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무 대가성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그거 막자고 한 거잖아요. 결국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취지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사실 웬만한 판단으로는 다 합니다. 이게 정말 나쁜 건지 아닌 건지 밥 한 끼 이게 3만 원, 5만 원이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라 그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는 그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뭔가 부정부패 사안에서 뇌물죄, 직무 관련성, 대가성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무죄. 그랬죠?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도 이건 분명히 좀 잘못하고 부정한 대가인 것 같은데 입증한 데서 무죄.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만든 게 김영란법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기관 종사자나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에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에 맞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